4. 한국 소돔 바이러스에 침륜되다. 교회 방북과 한국 소도마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 교회의 방북은 한국 소도마 범죄와 유기적 관련이 있는가? 만일 관련이 있다면 무슨 관련이 어떻게 발생했을까? 한국은 지금 늙은이나 젊은이나 온 세대가 함께 술에 취해 성개방 풍조로 밀려들어갔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동성애자 인권운동 시대로 접어들었다. 온 사회가 추악한 쾌락의 춤을 추는 공영장으로 화했다. 이 바람은 교회의 승북 방문이 시작되던 무렵부터였다. 처음엔 승북 방문과 소돔의 술과 춤이 별 관련이 없어 우연히 병행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였다. 그러나 DJ 정권 하에서 정교조가 정부 지원으로 기성문화와 기득권층의 권위 파기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자 즉시 젊은 세대를 소도문화 쪽으로 유인하였다. 그로 인해 학교 내에서의 인성교육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기존 도덕과 가정의 권위가 단계적으로 파괴되어 온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오바마의 행동이었다. 한국 교육이 이렇게 파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 세계가 한국의 성공적인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교육의 모범이라고 말한 것인가?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파괴를 보고 그랬을까? 그때까지 보수적인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왜냐? 친북 성향의 정교조와 좌파 정권에게 아부하며 승북 방문에 여념이 없었던 교회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들은 이 소돔 행렬을 거부하는 교회들 입을 막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였다. 교권 정치적 압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선진적인 북방 선교를 회방하지 말라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보수 교단에선 회복불능의 깊은 분열의 골이 베이기 시작했다. 그 증거가 있다. 1. 생명을 내건 북방 지하 선교 활동이 이들에게 폄하당하면서 한국 내 지원이 한꺼번에 줄기 시작했다. 2. 그 지하 루트가 평양에 알려져 희생자와 루트 파괴가 속출하며 지하 선교는 심각한 위축을 당했다. 3. 평양이나 상징성 있는 곳에 쇼윈도 같은 예배처소, 빵공장, 학교 또는 병원을 세워 집권층에게 돈과 정보를 바치는 장치를 만들고 북방 선교를 했다. 4. 그러면서 이 순북 헌신자들은 북으로부터 협박성 교지 또는 지령을 받으며 그들 언행은 공개적인 평양 대변인 모습으로 화했다. 5. 뿐만 아니라 교권 압력을 행사하여 이를 교단 방침으로 굳혀가는 행동조차 취했다. 이런 형태의 총화가 2009년 3.1절 특별 성명서이고 2013년의 WCC 부산총회였다. 그래서 이들 한국 보수주의 교회 내의 순북 방문자 그룹은 결국 보수우파로 분류되어야 했다. 그리고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의 한국 발언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행동으로서 순북 방문자들은 정상적 기독교 신앙 집단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순북 방문 행위는 한국의 소돔 물결 형성에 결정적 수은 역할을 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그 물결을 막을 한국의 도덕적 보리를 붕괴시키는데 그들은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실정이 되는 예를 들어 살펴보자. 정교조의 인성파괴 교육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신앙교육과 윤리교육을 해방하는 반교육 행위이다. 반교육이란 해야 할 교육을 하지 않고 정반대의 악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의 반교육 행위는 영혼의 납치요 무서운 심리적 폭력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그에 관해 교회가
할 말이 없었는가? 아니면 좌파 정권이 비판자를 구금하고 고문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북으로부터의 압력 때문이었는가? 그렇다 해도 인성교육 파괴 집단인 정교조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결했어야 한다. 왜냐? 그들은 우리 아이들 영혼의 납치범들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좌파 정권은 교회를 구금, 고문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 다만 승복자들 같이 이미 덜비가 잡힌 이들에게 엄해성 협박은 있을 수 있었다. 그렇다 해도 그들이 한국 자녀들 영혼의 납치 상황을 진정성 있게 괴로워했다면 침묵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정교조의 방교육 행위에 대한 교회의 침묵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그들의 침묵을 합리화할 무기인 종교 분리론 따위도 내세울 수 없는 계제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토록 말이 없었는가?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서는 이 침묵에 관해 이들보다 더 하나님의 추궁을 무섭게 받을 교회들이 있다. 그들은 순북 방문을 하지 않은 보수적인 교회들이다. 그런 약점이 없는 교회라면 이 소돔 문화와 그 마약 인술이 범람해 오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들은 왜 침묵했는가? 피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할 말이 없었을까 아니다. 또 그들은 개인 단위로, 교회 단위로 그 메시지의 나팔을 불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묵음이 되었다. 그런 소리마다 다른 이들과 결합되려면 조직적인 방해를 받으며 무시 폄하되곤 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강하고도 조직적, 체계적 장애 요인은 승북 방문자들의 분파주의적 해방이었다. 그들은 의로운 음성이 높아지는 상황 자체가 두려움이었다. 교단 내 의인들의 영향력 확대 자체가 곧 자신들의 죽음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그토록 집단적 해방과 교권 정치적 압력이 가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은 소돔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도덕적 보류를 완전히 상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떤 교회들은 종파 이기주의적으로 세속의 타락에 공포감을 지니고 경계의 울타리를 치는 일에만 열심인 경우도 있다. 자기들끼리 따로 도덕적 보수성을 지키며 세상에 대해선 외면하고 문을 닫아건 경건 도피주의로 만족하는 이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의를 책임지는 증언과 행동에서는 도피하는 자들이다. 그 가운데에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데 사회 정의에 대해선 무책임한 자들이 많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돔의 의인 10명일까?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소돔의 타락에 겨우 천사의 손을 잡고 달아났던 롯의 가족은 그 의인 10명에 속하진 않는다. 그 의인 10명은 소돔의 멸망을 뒤로 물리게 할 수 있는 소돔 개혁의 기수들을 의미했다. 한국의 보수교단 교회들은 결국 이 한국의 소돔화 현상에 관심이 결여되어 있었다. 사랑의 실종이었으며 정의에 대한 책임의 유기였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은 전 국가 단위로 소돔으로 납치당하고 있었다. 이래도 승북 방문 행위가 소돔 물결과 관련이 없다고 할 텐가?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교회를 개사증후군으로 치셨을까? 지금 그래도 아직 한국 사회를 건질 소돔의 의인 10명을 찾고 계신다. 괴사증후군은 그 의인 10명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신문 방법이시다. 따라서 괴사증후군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반전의 희망을 솟게 할 회개의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는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세대 유괴범들인 정교조가
이 백성의 미래를 소돔으로 유인한 도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교사와 학생이 나누는 술판, 그리고 섹스 개방 풍조였다. 그 유혹의 목적은 애초에는 이들을 어리석은 좌파 거수기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 제자들을 자신들의 야망과 쾌락의 노예로 부리는 쪽으로 그 목적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모 그룹의 촛불 데모대와 좌파 투표 참여 부대는 그렇게 해서 탄생되었다. 보수적 교회의 눈에는 이 불순한 교사들의 고의적 역사, 문화, 반교육과 모략적 정치 행태가 눈에 띄지 않았는가. 그들과 그 배후의 좌파 정권에 대해 보수 교단이 강력하게 도전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의 하나는 순북 방문자들의 압력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긍정할 만한 문화 형태로 신학적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회의 세계화를 위해 수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 방북자들에 의해 교회의 도덕적 보수 의지가 약화되고 보수 성향이 해이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내의 경배와 찬양 그룹 중심의 기독교 문화 세속화 현상 침투가 그 원인이 되었다. 그 그룹들은 교회 내 젊은 세대를 휘어잡는 힘을 가지고 섹스 개방 풍조를 교회에 끌어들이는 이들도 나타났다. 그리고 세속화 음악 물결은 도덕적 타락 풍조를 일반화하게 했고, 이는 교회 내에서 다수 세력 압력으로 화해 교회 내의 비판조차 봉쇄했다. 바로 그 무렵부터 한국의 퇴폐 풍조가 본격적으로 문화로 표장되어 TV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통해 한국 사회에 깊이 침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정치가 그런 투명하지 못한 정치와 문화, 교육, 양면의 음모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어느 날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로써 한국의 소돔 물결은 자유주의 신학과 좌파 정치운동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 정도가 아니라 정치 종교 간의 마키아벨리즘적 야합, 즉 육착도 드러났다. 그 실상을 반드시 파악하여 이를 척결해야 한다. 이제 여기에서 그 범죄적인 야합의 실상을 실증을 들어 말해보기로 하자.